미국 세무사 강의 파트 1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세무사는 이제 총 3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파트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파트 1이 개인소득세고 파트 2가 법인세, 그리고 파트 3가 직무규정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험 구성이라든지 시험 방법, 그리고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강의, 세무 기본 강의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입니다. 교재 6페이지. 자, 첫 번째 individuals라고 하죠. 개인소득세. 자, 앞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세법, 미국 세무사 강의는 영어 실력과는 무관합니다. 시험도 단순하고 고등학교 정도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자체도 한국의 시험처럼 어렵게 문제를 여러 번 꽈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한다면,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가볍게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은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패턴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사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소득세 부분 보면은, 자,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스라고 해서 보통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individual income tax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세법 구조, 세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has separate, 개별적으로, 자, federal, 연방, state, 주, and 그리고 local government. 자, 연방, federal이라고 하고 state를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local government는 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방이 있고 주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 여러 시들이 있죠. 그래서 federal은 연방, federal tax라고 하면은 연방세, state tax라고 하면 주세, local tax라고 하면은 보통 시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with taxes imposed at each of these level. 연방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각 주에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또는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페더럴 텍스만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트 텍스나 로컬 텍스는 실무 부분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페더럴 텍스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Taxes are levied on income, payroll, property, sales, capital gain, dividend, imports, estates and gifts, as well as various fee. 자, 그런 부분들 보죠.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수가 된다, 레비 징수된다, 소득에, 그렇죠? 소득에 세금이 징수가 된다. 소득이 있다면은 세금이 나오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페이롤, 급여에서도 징수가 되고, 프로퍼티, 재산, 물건을 파는 거죠. 아파트를 판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동산을 판다든지, 부동산을 판다든지, 그런 물건들, 세일, 즉 판매,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 이거는 주식 같은 거를 판매하거나 그럴 때죠. 디비던드, 배당금, 그렇죠. 임포트, 수입할 때 관세, 그리고 에스테이트, 이건 상속세입니다. and gift는 증여세입니다. 이렇게 as well as various fee,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요금으로도 징수가 된다. 다양한 형태의 요금이라고 한다면은 전기료, 이런 걸 의미하겠죠. 전기료, 가스, 수도,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서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징수, 그런 부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그리고 건보료, 정확히 따지면은 간접세인데 그것도 하나의 세금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fe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금 형태로 징수를 하는 세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거 페이로는 급여, 캐피탈 게인은 자본소득, 그렇죠? 디비던드는 이제 배당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taxes collected by federal,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 amount to 24.8, 뭐 GDP의 24.8%가 바로 연방과 주, municip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런 걸 의미합니다. municipal government, 지방세 25%에 달한다. 2010년 기준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겠죠. 네, 어차피 그냥 관용적인 문구라서 넣었고요. In the OECD, only Chile and Mexico are taxed less as share of their GDP. 뭐 뒤에 문장은 뭐 필요 없는 건데 칠레나 멕시코 정도만 GDP의 GDP 부분에서 뭐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뭐 많이 걷는 경향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면 자 1040 1040이라고 있죠. 1040 개인소득 신고. 자 www.irsgov 여기가 미국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참고할 게 정말 많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S Government. 자, IRS가 미국 국세청을 의미하죠. 자, Internal Revenue Service.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국 수입처, 뭐 내국 세입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국세청입니다. 인터널 내부에 있다라는 뜻이죠. 국내에서 소득, 레버뉴,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 네. 보통 세금이란 게 해외에서 걷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걷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미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는 없죠. 항상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I가 인터널, 내부, 내국, 뭐 내입 그런 뜻으로 해서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그러니까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죠. 관세청은 수입해오는 거, 수출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고 이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것을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 관세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모든 신고서 양식을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서 양식을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신고서 양식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가서 방문해서 종이로 오거나 아니면 뭐 세무사 통해 가지고 받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고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신고서 양식을 다 오픈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서 양식을 다 오픈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요령과 발간물은 이제 미국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참고집 같은 거죠. 퍼블리케이션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세금 보고도 할 수 있다. 특히 1040 폼을 참고할 것. 자, 개인소득 신고 폼이 1040 1040입니다. 인스트럭션 매뉴얼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자, 미국은 소득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작성법, 인스트럭션을 모두 공개합니다.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고서도 대신해서 작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40 개인소득세 신고서라고 하는 거 1040이라고 읽고 두 자리씩 끊어서 1040이라고 읽고 이게 개인소득 신고서다. Individual Income Return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컴 텍스라고 할 때 그 인컴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이제 소득을 의미하죠. 영어 단어가 네, 소득을 의미한다. Individual Income Return에서 return은 신고서라는 뜻입니다. 자, 1년 동안 각종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는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리고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죠. 원래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빨리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5월에 하지 않고 2월에 단체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각 개인들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종합소득 신고제를 원래 5월 달에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투잡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직장만 다니고 그 직장에서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2월 달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원래 각 개별적으로 한국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걸로 5월 달에 각각 개인이 다 신고하는 게 원래 정상적이지만은 조금 약간 제도가 약간 변형됐다고 해야 될까요? 직장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2월 달에 일괄적으로 단체로 그냥 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으로 세금 보고를 다 2월 달에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세금을 좀 빨리 확보하고 걷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거나 독립계약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모두 5월 달에 우리나라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 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4월까지 모두 각각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우리나라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으로 일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5월 달에 신고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4월, 15일까지 다 끝냅니다. 네, 우리나라만 약간 독특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각종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게 세금 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4월 15일까지 한다. 자, 보통 이제 X1년 이렇게 나오면 이제 taxable year로서 과세연도, 개인은 과세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자는 사업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연도에 확정 신고된 세액을 납부한다. 과세연도라고 하면 결국에는 개인, 근로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사업연도 같은 연도지만 사업연도라고 한다면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4월 15일, April 15th 이때 마감일이라고 합니다. 자, 리턴은 세금 보고서죠. 오리지널 due date 이거는 마감 기한입니다. 원래 due date 마감 기한, extended due date 연장 기한, 세금 보고를 늦게 하는 사람은 연장해서 보고하는 거죠. 자,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4월 15일까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 세금 보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일이 4월 15일이죠. 한국은 5월 31일까지죠. 네. 만약에 세금 보고를 연장한다. 그러면은 October 15, 10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장 신고 같은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죠. 5월 31일까지. 그리고 종합병원처럼 큰 그런 병원 업체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개인들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하고 마감 기한은 4월 15일까지다. 네. 근데 2023년 올해는 4월 15일이 공휴일이어가지고 연장해서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휴일이 끼면 그 다음 비즈니스 데이가 된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4월 18일인데 원래 듀 데이트는 4월 15일이다. 연장하면 6개월 더 해서 October 15,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 밑에 있는 파트너십이나 C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고요. 파트너십은 동업기업이고요. S코퍼레이션은 중소기업. W2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라고 합니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고 하는데
인디비주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나중에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현재 이런 단어들이 있다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엔티티들의 이런 마감 기한은 파트 1에서는 아직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외울 것도 사실 없습니다. 4월 15일 아니면 3월 15일입니다. 네, 4월 15일 아니면 3월 15일, 그러니까 6개월 연장하면 10월 15일 아니면 9월 15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히 외울 것도 없고요. 시험에서 다 이런 듀데이트 관련된 것은 다 시험에서 문제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험은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C, S, W2, F바 이렇게 어떤 단어인지 뜻만 일단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뒤에 이 분야가 나오는 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인디비주얼 4월 15일까지 연장하면 익스텐드 연장하면 옥토버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 이 부분만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4월 15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자, 그래서 1년치를 세금 보고한다. 다음에 4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게 세금 보고라고 하는 거죠. 자, 오리지널 듀 데이트는 ODD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죠. 오리지널 듀 데이트. 그래서 만약에 개인소득 신고 오리지널 듀 데이트가 언제인가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 4월 15일, April 5th, 자, 4월 15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previous year, 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 소득세. 현재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전기 2022년 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뜻의 ODD가 됩니다. 세금보고는 항상 작년 것을 올해 신고합니다. 올해의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한다는 것은 전기, 즉 작년이죠. previous year. 전기 소득과 관련된 것에 대한 세금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이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과 쓴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filing status는 신고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자, filing은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filing, 신고를 제출하는, status은 위치죠, 지위.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가 있냐 없냐, 부부인데 이혼을 했냐 안 했냐,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냐 사망하지 않았냐, 뭐 독신이냐,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신고자의 위치, 입장, 그거를 filing status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독신으로 신고를 넣는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신고하는지, 혹은 부부인데 별거 중이라서 따로따로 신고를 하는지, 혹은 한부모 가정인지, 아니면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서 홀로 남은 그런 가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filing status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 단어만 익숙하게 반복하신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문제풀이반에서 같이 풀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를 문제풀이반에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에서 강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넘어가면, 자, 페이지 수로 이제 8페이지가 되겠죠. 자,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고 지위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at is U.S. federal income? 연방이죠. 연방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Taxes are imposed on net income. 자, 순소득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by federal. 연방에 의해서 법인이나 개인,
또는 most state and some local government. 아까 봤었죠? 주나 뭐 지역, 시세 이런 데서 부과되는 거다. 그렇죠? citizen, 미국 시민권자 and resident, 세법상 거주자. 이런 개념은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기초 세무 강의 거기서 다 충분히 익혔던 그런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세법상 거주자 taxes on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미국에 보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면 그 나라의 모든 소득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세법상 거주지국가에 보고해야 된다. And allow the credit for foreign taxes. 그리고 해외에서 낸 세금은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redit은 우리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초세무에서 배웠죠. 세액공제라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죠. 소득공제는 deduction, 세액공제는 credit이라고 합니다. 자, credit for foreign tax,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대로 마이너스 해준다, 빼준다. 해외 납부 세액공제로 빼준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또 한 번 내지 않는다. 한 번 낸 세금을 다른 나라에 또 내지 않는다. 이중 과세는 없다. 그런 뜻이죠. 한국에, 미국에 둘 다 걸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은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foreign tax,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는 해외 납부 세액 공제로 안 내는 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Income subject to tax is determined on the tax accounting rules, not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and includes almost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세금은 자, tax accounting rule, 이제 세법에 의해서 그렇죠? 연방세법, 주세법, 뭐 로컬 지역 세법이 있는데 그런 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Not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 뭐 재무회계, 뭐 기초회계, 회계 원리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tax accounting rules, 세법의 기초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뭐 회계라든지 재무적인 그런 요소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결정된다. 네, 국가의 세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원천을 가진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Financial Principle이나 Accounting Principle 같은 그 회계 규칙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계가 아닌 세법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 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파일링 스테이투스, 신고 지위는 총 5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싱글, 독신, married filing jointly라고 해서 부부 합산, MFJ죠. MFJ, MFS, 부부 개별 신고, head of household라고 해서 세대주, 그렇죠? 이렇게 세대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QW, 이건 과거의 QW라고 했는데, 올해 작년 말에 세법이 바뀌어서 QSS, Qualifying Survivor Spouse라고 해서 미망인도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존 배우자.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못 죽은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언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QW라고 하지 않고 위도우라고 하는 그 W, 위도우가 과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망인, 과부 이런 뜻이 배우자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약간 비하하는 말이죠. 미망인, 과부, 위도우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세법에서 바꿨습니다.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생존해 있는 배우자. 한쪽이 사별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싱글,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독신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다.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쪽은 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세대주가 되고,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지 않은 쪽은 싱글로 되는 겁니다. 자,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둘이 같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걸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신고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혹은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별거 중에 있거나 이혼했거나, 그렇죠,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부부 개별 신고를 해서 따로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같이 보고하면 MFJ,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MFS, 이혼 절차 중에 있으면 MFS, 즉 이혼 여부와 무관하다는 거죠. 별거하고 있어도 MFS, 즉 MFJ로 할 건지 MFS로 할 건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도 MFJ로 할 수 있고요. 둘이 사이가 좋아도 우리 재산은 따로따로 그냥 관리하고 보고하자 해서 결혼한 가정도 사이가 좋아도 MFS로 충분히 보고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MFS와 MFJ는 이혼해서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싱글이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자녀가 있어서 한쪽 자녀를 키우는 한쪽은 HH가 되고, 자녀를 키우지 않는 홀로 남은 곳은 싱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싱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혼을 했을 때 싱글이 되거나 HH가 되거나 하는 거죠. M이 붙어 있는 MFJ나 MFS는 결혼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같은 경우,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도 뭐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세대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사별한 이후에도 나중에 HH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꼭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혹은 뭐 친척을 보살피고 있거나 부모를 보살피고 있거나, 결혼 여부 혹은 자기 친자식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부양하고 살고 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HH, 헤드 오브 하우스 홀드가 됩니다. 이혼해서 한쪽이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되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세대주가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죠. 배우자가 일단 싱글로 혼자 살다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세대주가 되는 거죠. 싱글로 살다가 입양해서 산다, 아이를, 그러면 세대주가 되는 거죠.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 부양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세대주가 됩니다. 이혼 여부와 떠나서요. 생존 배우자는 이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거죠. 사망하면은 생존 배우자로 2년 동안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2년 동안 지위가 유지가 되고 3년째가 되면 마찬가지로 싱글이 되거나 HH가 되겠죠. 자식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HH, QSS에서 2년 후에 홀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싱글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결혼 여부와 관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 여부와 꼭 관계가 없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밑에 이제 표를 보면은, 자, 혜택의 양입니다. 혜택의 양.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많이 준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거나 따로따로 살게 되면은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줄인다. 한부모 가정처럼 누군가를 부양하면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위로 차원에서 혜택을 계속 부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유지를 해주는 그런 공제와 비과세 혜택 양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헌 신고가 공제 혜택이 가장 많죠.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게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그 다음에 qualifying widow and widower. 위에서 봤던 생존 배우자 개념이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qualifying surviving spouse, QSS. 미망이라는 단어도 생존 배우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surviving spouse, QSS, 생존 배우자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세대주 혹은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가 부부 별도 신고, 그리고 single, 독신 혹은 이혼 후 독신, 대략 이런 순서로 공제와 비과세 혜택 양이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